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가 지난 18일 개강식을 갖고 15주 동안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제14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선거,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등 다양한 강의와 공익활동 등으로 진행됩니다.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예선과 본선이 지난 8월 17일부터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운영된 이번 대회는 고등부와 대학부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들이 선상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상투표가 실시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 관리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 양성 과정인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를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14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가 진행되는데요. 지난 18일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14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가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개강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는데 옥미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장의 축사와 김홍신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14기 민정화로 모여서 함께 생각과 경험을 교류하고 또한 각 분야로 또 퍼져나가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4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선거 정치 분야에 관한 필수 과정과 외교, 국방, 경제, 사회, 역사, 인문 등의 교양 과정의 강의가 진행되고 현장 체험, 문화 예술 활동,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자치 활동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교수진은 선거 정치 분야의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 한명기 명지대 교수,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 팀장,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제14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8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2013년부터 매년 개설 운영하는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지난해까지 44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선을 비대면 조별리그로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예선이 진행되었고 21일에는 본선이 실시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요. 올해 예선과 본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대회 논제에 대해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눠 토론 후 심사위원단이 승리팀을 결정하는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고등학생부는 17일에 예선을 진행했는데 전국 지역대회를 거친 32개 팀이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를 논제로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대학생부 64개 팀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라는 토론 논제를 두고 18일, 19일 이틀 동안 예선을 진행했는데요. 예선을 통과한 고등학생부 16개 팀과 대학생부 16개 팀은 21일에 본선을 실시합니다. 본선을 통과해 준결승에 진출한 대학생부, 고등학생부 각각 4팀은 오는 10월 29일 선거연수원에서 준결승과 결승을 치르는데요. 고등학생부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대학생부는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를 논제로 토론을 펼치며 대상팀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정적인 선상투표 관리 기반을 구축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 관리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들도 선상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선상투표 신고를 해서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하는 건데 이 제도를 선상투표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상투표가 실시되며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외항화물선, 외항여객선, 원양어선,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입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14일에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2월 28일 선상투표 용지가 전송되며 3월 1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장이 정한 일시에 선상투표가 실시되고 3월 9일 개표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를 대비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상투표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상투표 관리 계획을 밝혔는데요. 선상투표 관리를 위해서 9월부터 선상투표 관리단을 편성 운영하며 선상투표에 필요한 쉴드팩스나 위성통신 전용망 구축에 차질 없이 완료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선상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선상투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예방 활동도 함께 안내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정적인 선상투표 관리 기반을 구축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선상투표 선거인의 신고와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들의 지지율이나 정당 정책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의 표심을 알아보기 위한 각종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그 결과도 공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거 여론조사는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경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과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하여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해야 하는데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만 실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전화 면접 조사 시스템과 같은 장비나 분석 전문 인력을 포함한 상근 직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그리고 여론조사 실적 등 법으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 일시, 방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실시 사전 신고를 마치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선거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할 수 없으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보도 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 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표본 오차 등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라도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표 또는 보도 자체가 금지되는 선거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여론조사나 여심위로부터 고발된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또 관할 여심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거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 이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시간 마감 시각까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해서도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거 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각국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선거 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투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선거의 4대 원칙,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죠. 평등선거는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 장소에 나가 투표를 하는 것이죠. 비밀선거는 말 그대로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이 없이 선거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이 제도.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에야 실현됐다고 합니다. 선거월드,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선거 문화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까지 남성만 선거가 가능한 제한 선거를 해왔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이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을 때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거부를 했었죠. 2005년 압둘라 국왕이 즉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에게 비로소 신분증이 부여되었고 2015년부터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지만요. 이 또한 종교, 사회 주요 지도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유권자들은 반전의 선거 역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5년 12월 12일 지방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이 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여성 중 2.2%인 13만 637명만이 유권자로 등록됐는데요. 당시 여성들은 법적으로 운전이 금지돼 있었고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 없이 유권자 등록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여성 후보는 유세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종교, 사회적으로 여성 유권자에게는 선거 분위기 자체가 고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참정권이 처음으로 부여된 2015년, 여성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놀라운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2,106명 당선자 중 여성 당선자는 무려 20명이나 탄생한 건데요. 이 당시 여성 투표율은 82%로 전체 투표율인 47%의 약 2배나 되는 수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온 사회가 여성들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막았지만 10만여 명의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보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음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 보통선거. 하지만 이 보통선거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통선거를 위해 사투를 벌여온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 18일 기준 모두 14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9월 15일 2021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이 참석하는데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1과 MBC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한국선거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자료를 홈페이지 내 민주시민교육 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자료는 청소년용과 교사용 리플릿, 책자, 동영상 등으로 제작됐는데 유권자의 정의, 선거 절차, 선거운동 방법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사회과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주제는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선거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응모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